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 문제 어떻게 될까요? 마치, 지금 산 정상에서 서서히 굴러 내려오는 그 눈덩이처럼, 갈수록 의혹이 커지고 확대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언론들이, 어, 이제 김민석 후보자한테 겸허한 자세로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소상하게 해명을 하라. 이제 이런 수준의 요구를 하고 있다면 이게 하루 이틀만 더 지나면 거취를 결단할 때다. 이제 이렇게 곧 변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 이 정권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목소리가 민주당 내부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일단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 하나는 재산 증식에 관한 의혹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벌어들인 돈이라는 것은 빤한데 그런데 씀씀이는 그 빤한 수입에 비해서 뭐 몇 배가 되고 재산도 늘어나고 했다면 해명을 하라. 일반 공직자는 물론이고 특히 고위 공직자, 선출직, 뭐 국무총리는 이거 당연히 소상하고 투명하게 밝힐 의무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수상쩍기 짝이 없는 채무 거래들입니다. 누구한테서 뭐 1,000만 원씩 빌렸다느니 뭐 2,000만 원을 빌렸다느니 언제 갚았다느니 안 갚았다느니 뭐 이런 것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2002년에 불거진 문제입니다. 당시 김민석 후보자가 서울시장에 출마를 했었는데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민석. 그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을 김민석 후보자는 정치 검찰의 표적 사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검찰이 표적 사정을 했는지 그 여부를 지금부터 따져봐야 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러면 김민석에게 유죄의 확정 판결을 한 그때 판사들은 전부 다 검찰의 표적 사정에 아무것도 모르고 놀아났단 말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민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인이 요청하지도 않은 중앙당 지원금 성격의 기업 후원금 그 영수증을 실무자가 실수로 미발급한 것이다. 본인은 아무 잘못 없다. 실무자한테 떠넘기는 것 같고요. 실수다. 이제 실무자 플러스 실수. 자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데 검찰이 자신의 책임으로 몰아서 기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판사들이 속아 넘어가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런 뜻도 되겠죠. 그러나 법원은 당시 판결문을 보면 이렇게 밝혔습니다. 임 후보자가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불법 정치 자금임을 알았다. 알고도 받은 것이다. 라고 판단해 유죄를 확정지은 겁니다. 어떤 돈이든지 뭐 강연료가 됐든지 기부금이 됐든지 요즘 돈이 그렇게 절대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돈을 내는 쪽에서도 기록하고 원천징수하고 뭐 세무처리를 위한 이런 것들이 다 남는 거고 받는 쪽에서도 다 기록이 남는 거고 그렇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돈들은 그런 돈이 있다면 그건 불법 자금인 겁니다. 검은 돈인 겁니다.
그것을 법원은 김민석이 그때 알았었다 라고 최종 판단을 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을 저질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받았으니 당연히 추징금이 있죠. 추징금. 형벌로 끝나지 않고 너 돈도 토해놔라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추징금을 수억 원을 갚았는데 그런데 김민석의 재산이 증가를 했습니다. 2020년에는 본인이 채무만 5억 8천만 원이다. 채무만. 그러니까 자기 총 재산이 마이너스 5억 8천만 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총리 후보자로서의 그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올해 재산이 2억 1,500만 원입니다. 플러스 2억 1,500만 원. 마이너스 5,800만 원에서 플러스 2억 1,500만 원. 그러니까 재산이 5년 사이에 8억 원이 증가를 한 겁니다. 5년 사이에 8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민석은 5년 동안 본인이 큰 기업을 일구고 이래서 엄청난 수입이 생기 이런 게 아니고 봉급쟁이였습니다. 국회의원 봉급쟁이. 그 세비, 다른데 세비를 그러니까 생활비로도 안 쓰고 누구 어떤 그 자식들 교육비로도 안 쓰고 그냥 오로지 돈을 그냥 고스란히 모았다고 그래도 약 5억 원 정도가 되는데 예, 추징금도 갚았다고 그러지. 신용카드 지출비도 있지. 호넬대 다니는 아들 유학비, 1년에 1억 이상 들어가는 유학비도 있지. 그리고 재산이 8억 원이 증가를 했지. 아니 도대체 플러스 마이너스 셈이 안 맞는 겁니다. 5년 동안 이 국회의원으로서 받는 세비, 봉급, 그걸 그런데 이런 한 푼 안 쓰고 고스란히 모았다고 해도 5억 원 남짓인데 그동안 잔돈을 따져보니 미국에 코넬대 다니고 있는 아들 1년치 교육비 1억 원씩 나가야 되지. 추징금 수억 원 그것도 갚아야 되지. 그다음에 재산이 또 8억 원이 증가를 했지. 또 신용카드 그동안 쓴 거 보면 신용카드 쓴 내역 다 나오잖아요. 도대체 이 돈들은 어디서 난 것인지 밝혀라. 그런데 김민석은 지금 정확한 소득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그 김민석의 영원한 후원자라고 할 수 있는 박모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원래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추가로 돈을 빌렸다는 거 아닙니까? 1억 4천만 원인가. 그 사람한테 2천만 원씩 두 번 빌렸다고 그러지? 또 다른 10명한테 1만 원씩. 그래가지고 그게 또 1억 원을 빌렸다는 거지. 이 강모 씨는요. 오랫동안 김민석의 후원 회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의혹은 이 김민석 후보자의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그때 동아리에서 표절 방지 교육을 해야 된다. 이제 그걸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동아리 활동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김민석의 아들이 고등학교 동아리에서 만들었던 법안 내용하고 김민석 이름이 들어가 있는 민주당이 발의한 똑같은 내용의 법안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대학 입시 관련 아빠 찬스 아니냐. 신종 스펙 쌓기 아니냐. 국회의원 아들들은 이제 전부 다 고등학교 때 동아리 활동을 해가지고 나는 이러이러한 내용의 입법 활동, 환경 보호에 관한 법안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표절 방지에 관한 법안을 한번 만들어 보자. 뭐 성소수자 차별금지에 대한 뭐 법안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했다가 그게 실제로 몇 달 뒤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명이서 그 법안을 실제로 발의를 하고 뭐 상임위원회를 통과를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 자식들은 나중에 대학에 자기소개서 쓸 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고등학교 때 이러이러한 동아리 활동을 해서 이런 법안을 우리가 실제로 만들어 봤는데 나중에 그것이 실제로 여의도 국회에서 입법 발의가 됐었다. 아마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무릎을 치면서 감옥 속에서 무릎을 치면서 야 김민석이 나보다 한 수 위구나 그랬음 직전 그런 신종 수법이다. 김민석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해 부과된 추징금 2억 원은 당시에 전세금을 털어서 갚았다. 신용불량 상태에서 추징금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람에게 1,000만 원씩 빌려 완납했다. 10억 원가량의 추징금과 그에 더한 중과산 증여세까지 간신히 납부한 뒤 최근 대출을 받아서 채무를 청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전히 석연치 않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에 대한 검증은 엄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 총리라고 하는 자리는 장관 임명 재청권을 가진 만큼 도덕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서는 곤란한 자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김민석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도 거치기 전에 경제, 외교, 안보, 사회, 복지 관련 부처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도대체 청문회 준비를 위한 학습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총리 후보자가 부처로부터 공개적으로 업무 보고를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부적절합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정부가 출범해서 현안 파악과 대응이 시급하다고 해명을 하기는 했지만 다수 의석을 가진 여권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을 공연시하는 것 아니냐, 오만한 것 아니냐 이 비판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겸손한 자세로 여러 의혹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공개하고 성실하게 해명을 해야 된다라는 말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지금은 겸손하게 해명하라 하고 있으나 이제 내일 모레가 되면 거취 결단을 뭉그적거리고 있는 것이 이재명 정권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말이 터져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취를 결단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일각에서는 있는데요. 또 다른 한편 뭐 그나마 김민석이다. 김민석이 만약 목말을 하면 그보다 더 성인 인물이 올 수도 있어.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